자, 이번에 저희가 에그타르트를 이제 만들 텐데요.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전에 이제 퍼프 뭐 데니쉬도 크루아상도 뭐 퍼프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도우를 어떻게 밀어서 어떤 식으로 결이 형성이 되는지, 보통 일반 저희가 빵 반죽을 가지고 그 안에 파이버터를 넣고 싼 다음 여러 번 밀고 접고 밀고 접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죠. 그 거친 과정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얇은 도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얻게 되는데, 앞에 저희가 이제 뭐 파일을 최종적으로 이제 밀고 나서 뭐 커터로 찍거나 성형하기까지 전에 과정들은 저희가 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텐데, 일단은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퍼프도우를 많이 사용해요. 저희가 퍼프도우를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이제 타르트,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바삭바삭한 타르트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뭐 마카오식이냐 뭐 포르투갈식이냐 홍콩식이냐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퍼프 도우를 사용할 건지 타르트 도우를 사용할 건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타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프도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에그타르트를 아마 대부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많이 접하셨고, 이런 타르트 쉘을 이용한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접하시지는 못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타르트 쉘을 이용한 것보다는 이 퍼프도우를 사용한 에그타르트들이 저희 나라 대중들한테는 좀 더 선호하는 어떤 아이템이 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저희가 마카오식이죠. 마카오식인 이 퍼프도우를 이용한 에그타르트가 많이 판매가 되고 뭐 많이 사랑받고 있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많은 연령층의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에게 되게 좋은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에그타르트를 만들려면 이것도 이제 타르트 쉘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도우를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에그타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에그타르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퍼프도우를 감쌀 쉘이 필요해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은박지 컵을 사용해 볼 텐데, 뭐 요즘 많이 인스타나 이런 데 보시면 되게 에그타르트 의 두께, 깊이가 굉장히 깊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얇은 은박지 컵보다 거의 한 배 반에서 2배 가까이 되는 깊이 있는 에그타르트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유명 에그타르트 맛집에서도 뭐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쿠킹 클래스에서도 이제 그런 류의 그런 형태의 에그타르트가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에그타르트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소위 집에서 많이 먹는 계란찜 안에 뭐 생크림이나 뭐 계란, 우유, 설탕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추가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뭐 소위 간단히 얘기해서 계란찜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디저트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식재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깊은 상태의 쉘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쉘 안에 들어가는 에그타르트 필링을 다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구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굽게 되면은 그만큼 뭐 촉촉한 어떤 식감은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두껍지 않은 이렇게 좀 1.5cm 정도 되는 깊이의 에그타르트 쉘을 사용하시면 에그타르트의 어떤 특징이죠. 촉촉함. 너무 익지 않은, 그렇다고 뭐 흐르지 않는 초콜릿 퐁당 같은 느낌의 어떤 에그타르트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깊이 있는 쉘보다는 적당한 깊이의 1.5cm 정도 내외 정도의 어떤 쉘을 사용하시는 것이 에그타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은박지 컵을 사용할 거고요. 은박지 컵 안에 이제 에그타르트 쉘을 이 도우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이 도우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3절 4회 정도 접어서 밀어 펴고 접어서 밀어 펴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도우고요. 이 도우를 조금만 더 얇게 밀어서 저희가 이제 쉘 안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크루아상이나 뭐 뺑오 쇼콜라, 그 다음에 롤 데니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파이롤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파이롤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파이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제품들은 두께를 한 4mm 정도로 밀어요. 최종적으로 4mm 두께에서 이제 크루아상이든 뭐 롤 데니시든 뺑오 쇼콜라든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오래전에는 보통 3mm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현재는 대부분 4mm 정도의 두께로 밀어서 최종적인 성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그타르트 쉘 같은 경우는 이런 쉘 안에 들어가서 또 안에 필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크루아상이나 데니시 같은 4mm 두께로 밀어버리게 되면 많이 부풀겠죠. 아무래도 퍼프도우는 조금 덜 부풀겠지만 퍼프도우도 마찬가지로 밀푀유 같이 굉장히 부푸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뭐 3mm에서 4mm 정도의 두께를 이 쉘 안에 넣어버리고 나서 에그타르트 필링을 넣으면 다 넘칠 거예요. 부풀어서. 해서 에그타르트 쉘은 저희 타르트 도우 있죠. 타르트 도우 정도의 두께 정도로 밀어 펴신 다음에 쉘 안에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만 너무 부풀지 않고요. 그리고 쉘 안에 넣게 되더라도 현재 이제 쉘 안에 넣기 전 과정은 이런 도우가 굉장히 좀 녹아있는 상태겠죠. 이런 식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에그타르트 필링을 넣고 굽기 전에 이 상태에서 에그타르트 필링을 넣는 것이 아니고 냉동된 어떤 퍼프도우 쉘 안에 필링을 넣어서 구워야 이 도우 자체가 그렇게 부풀지 않고 에그타르트 필링을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제대로 좋은 제품이 구워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에그타르트 쉘을 만든 다음 이 쉘을 냉동을 시킬 거예요. 냉동을 시킨 다음 완전히 냉동된 상태가 되면은 냉동고에서 꺼내서 에그타르트 필링을 넣고 바로 오븐에 넣고 구울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그타르트 쉘이 뭐 해동이 돼 있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냉동된 에그타르트 쉘 안에 필링을 넣고 구워야 된다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이거 외에는 뭐 더 깊이 있는 몰드를 뭐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에그타르트
손님들한테 판매하는가에 가는 그 만드는 쉐프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좀 뭐 달라지겠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요 조금 너무 깊지 않은 에그타르트를 만들 거고요. 그러면 도우를 한번 밀어서 좀 더 얇게 밀어서 쉘 안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이 쉘은 3mm 정도로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3mm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쉘을 좀만 더 얇게 밀어서 무드로 찍어서 저희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두께보다는 굉장히 좀 얇아져 있는 상태고, 처음보다는 조금 확연하게 얇아진 게 보이실 거고, 처음에 두께는 요거에 한 배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두께는 그거를 이렇게 얇게 밀은 거고요. 도우는 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뭐 링커터로 찍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가 현재 이런 밀어놓은 상태에서는 바닥에 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커터로 찍어서 드러내게 되면 순식간에 수축해 버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가지고 미신 다음에 이렇게 좀 털어서 자연스럽게 수축이 이미 된 상태에서 저희가 커터로 찍어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링커터를 사용해서 찍어주시고 쉘 안에 채워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타르트 저희가 할 때 이제 뭐 부푸는 것을 방지 위해서 이렇게 타르트 쉘이 구워지고 나서 볼록볼록 바닥이 공기 구멍이 없어서 밀어 올라오는 거죠. 굽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이런 모양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뭐 피켓, 포크 같은 거죠. 포크로 막 뚫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쉘 안에 넣었었는데 뭐 피칸 타르트나 이런 타르트 뭐 같은 경우는 필링 자체가 묽기 때문에 이제 구멍을 뚫어버리면 그 구멍 사이로 필링이 이렇게 새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시면 구멍을 뚫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쉘 안에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쉘 안에 채워서 냉동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쉘 안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냉동 보관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쉘 안에 도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냉동을 시킬 거고, 냉동시킬 때는 이 겉에 있는 도우의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봉지 안에 아니면 뭐 비닐을 덮는다거나 뚜껑을 덮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완전히 밀봉을 해주신 상태에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쉘 자체는 굉장히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양만큼 냉동고에서 꺼낸 다음 필링을 넣고 이제 오븐에 구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그 타르트 쉘을 이제 냉동을 시킨 다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